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에 대체 멋선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순위 상위 5개부터 달려볼게요. 오늘 좀 순위를 보니까 역시 종목들 구성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언더아머가 좀 눈에 띄는데 헬스장에서 근육 불끈하신 이제 형님들이 3대 500의 중량을 견뎌내면서 입는 옷이죠. 헬스장의 상징적인 의류 업체인데요. 전일 좀 크게 상승했던 이유는 코엔에서 본인들의 이제 탑픽으로 선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31달러로 또 설정을 했고요. 현재 주가가 한 21달러 정도 되니까 현재 주가 대비 한 50%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힘입어 상승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도 언더아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를 기록한 것은 바로 이제 트위터인데요. 어제 발표했던 이제 신기능이죠. 바로 슈퍼팔로우 기능과 티켓티드 스페이시스라는 기능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조금 반응이 괜찮았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와 테슬라의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경쟁사인 이제 포드 모터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또 좀 필히 테슬라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어저께 친환경 섹터의 주가가 좀 다들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차트는 위의 차트가 이제 태양광 ETF인 탄이고요. 밑에 차트가 자율주행과 전기차 ETF인 DRIV, 그러니까 드라이브 ETF 주가 추이 그래프입니다. 둘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최근에 좀 반등세가 나오는 그림인데요. 그 이유로는 바이든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번 주에 이제 의원들과 조금 회담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언론과 지금 산업계에서 친환경 관련 투자 필요성과 그 사업 기회를 어필하기 위해서 좀 분위기를 좀 띄우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포브스는 뭐 지금껏 가장 위대한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좀 띄웠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다들 좋았던 상황이고요. 곧바로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내용에 따르면 중국 티벳에다가 태양광 충전소와 전기차 고속 충전 스테이션을 깔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기차 충전소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그 전력을 생산한 다음에 전기차를 좀 충전하는 시스템인데요. 티벳에다가 이런 외곽 지역인 티벳에다가 이런 충전소를 깐다는 것은 사실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슈퍼차저 시스템으로 하나의 인프라로 잇겠다는 포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어제 나온 내용으로는 상하이에서 런던까지 테슬라 충전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테슬라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제 버킷리스트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는 게 아니라 테슬라 모델 3로 자율주행 횡단하기 뭐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또 예측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뭐 테슬라 오토파일럿 덕분에 하루에 1000km 정도는 뭐 주행할 수 있다, 거뜬하다라고 언급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한편 중국에서 이렇게 테슬라가 잘 확장을 하고 있는데 원래 중국에서 좀 터줏대감으로 이제 꼽혔던 외국산 업체가 바로 폭스바겐이었는데 그럼 폭스바겐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좀 찾아봤더니 폭스바겐이 지금 내놓은 전기차 ID 시리즈, 그러니까 ID4 SUV가 판매량이 5월달 1200대 정도밖에 못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만 대씩 팔아치웠던 테슬라와는 좀 격차가 분명히 아직은 있는 상황이고요.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되면 폭스바겐은 테슬라가 아니라 뭐 중국 업체인 니오와 샤오펑, 뭐 리오토, 비아디 이런 업체들과 지금 경쟁해야 되는 국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 중국을 이어서 테슬라에게 두 번째로 큰 시장인 미국 시장도 좀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전기차로는 처음으로 메이드 인 USA 차량으로 뭐 모델 3가 지금 꼽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2등은 포드의 머스탱이고요. 3위가 모델 Y라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듯이 이제 테슬라의 이제 경쟁사로는 뭐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아니라 내연기관차인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시장인 유럽에서도 지금 괜찮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공장 가동 오픈 일자가 좀 늦춰져가지고 문제가 좀 있어 보였던 기가팩토리 베를린 상황이 좀 우호적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현지의 브란덴부르크 환경부 장관까지 나서서 몇 달 안으로 기가팩토리에서 차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내연기관에서 엔진이 제일 중요하다면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인
4680 배터리가 바로 이곳인 기가팩토리 베를린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지 상황 변화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볼보도 노스볼트와 손을 잡고 현재 배터리 공장을 50기가와트시급으로 지금 짓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고요. 배터리를 잡는 자가 전기차를 잡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위 랭크된 이제 포드 모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포드의 주가가 최근에 저 내연기관 중에서는 거의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를 상당 부분 끌어올렸던 이유가 바로 이제 포드가 전기차의 진심으로 바뀌었다. 그 진심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F150 라이트닝 모델이었는데요. 전기 픽업 트럭이었죠. 근데 이제 사실 F150 라이트닝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던 기존 예상과는 다르게 전일 포드가 F150 라이트닝에 대한 가격표를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300마일을 달릴 수 있는 이 모델 트림의 경우에는 가격이 거의 8만 불에 지금 육박을 하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같은 주행거리를 달릴 수 있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보다 거의 3,300만 원 정도 더 비싼 거기 때문에 상품성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세계 전방위적으로 지금 테슬라와 그 경쟁 업체들 간의 싸움을 구경하는 것도 참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락 종목들인데요. 최근 흐름은 하락 종목들이 특별한 업종들 구분 없이 다양한 종목들이 좀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기술주가 아니라 가치주들 위주인 것은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곳은 바로 2위를 기록한 컴캐스트입니다. 컴캐스트는 미국 미디어 거대 그룹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산하의 그 공장 모양의 그 MBC 방송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OTT 업체인 훌루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풀리면 바로 가고 싶은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컴캐스트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가 역시 핫한 OTT 플랫폼인데요. 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합병에 나설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시장의 원래 기대였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경영진은 이를 계속적으로 좀 부인해왔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전일 이제 월스트리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컴캐스트가 또 다른 거대 미디어 회사인 비아콤과 OTT 하드웨어인 로크를 인수할 계획이 있어 보인다라는 자료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컴캐스트의 주가는 내리고 비아콤과 로크의 주가는 좀 크게 올랐던 상황인데요. 앞으로 미디어 이제 시장의 변화가 또 한 번 어떻게 크게 변화가 될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코너는 이제 히든 코너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종목들이 이제 S&P 500 상위 종목들과 거의 겹치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